저는 이제 주식은 대학생 때 접했고, 코인은 또 남들이 알기 이전부터 그래요?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음. 아무래도 내 시간이 조금 자유로우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네. 비교적 그래도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매물 보는 기준점 있으시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건 약간 꿀팁이지만, 이 주변에 이제 직장인분들은 항상 직장을 월급을 어떻게 앞으로 이어나갈까의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좀 빠르게 지금 소득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네, 하잖아요. 분산 네, 투자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네, 있을 수 그쵸. 있고 또 소득도 있잖아요. 네. 보통 요즘에는 이제 주식, 코인 다 하시고 네. 저도 다 해봤거든요. 네, 네.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만 이렇게 두각되기보다는 다양하게 경험을 통해서 해보다 보면 실제로 또 내가 진짜 맞는 것들이 또 네. 가려낼 수가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또 그 사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격가지로 이제 시야가 네, 넓어진다고 네, 네, 하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직장인은 사실 그 월급을 이렇게 꼬박꼬박 받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딱 만나는 사람들이 딱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사업에서 내 걸로 나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의 이제 저변이 넓혀지면서 네, 그쵸. 그때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더라도 하나를 좀 빨리 실행을 해보고 경험을 좀 넓히다 보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 기존의 금융권,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하셨으면 이어서 뭔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더 운영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걸 딱 그만하고 카페, 또 공간을 이용하는 이 무인 스터디 카페로 오시게 된 대표님만의 성향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주식은 대학생 때 접했고, 코인은 또 남들이 알기 이전부터 그래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했었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적으로는 적은 돈으로도 크게 빠르게 벌어본 적도 있고, 벌어볼 수 있지만, 제 성향상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출을 고민하고, 매출을 띄우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오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때 또 저도 영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 항상 이런 몰입하는 시간이 항상 몇 년간은 있더라고요. 대표님도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MBTI가 우리 대표님 어떻게 되세요? 뭘 것 같아요? TJ 쪽이지 않을까, 뒤쪽이. 저는 네. ENFP예요. ENFP 다 틀렸네요. 네. 스터디 카페 운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내 시간이 조금 자유로우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네. 비교적 그래도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그럼 그 반대로 단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할 때 창업 비용이 조금 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처음 하시려는 분들 중에 무권리나 아니면 권리가 낮은 걸로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거를 인수해서 하면은 비용이 조금 뭐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접근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스터디 카페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무권리인 자리를 인수를 해서 그거를 키워보는 것도 해봤어요. 네. 근데 전문가인 저희들도 그러기까지는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 고객들 돌아간 마음을 돌리고 새로 유치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서 또 결국에 드려야 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규 창업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뭔가 해야 된다라든지. 빠르게 계약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상권 개발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신축에 뭐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뭐 A급이니까 하세요 라면서 이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을 가지고 이제 평수마다 어떻게 보면 금액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평형을 속이기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정말 어떤지 잘 소통을 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스터디 카페 하려면 상권이 뭐 어느 공간이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물 보는 기준점 있으시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일단은 일산에 보면 학원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백마학원가랑 후곡학원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들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네. 아파트 단지의 중심에 이 로드에 다 학원들이 건물에 촘촘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한번 쳐볼게요. 네. 보통 한 건물에 하나씩 네, 있을 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개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수요가 몰린다는 거잖아요. 고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세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이상적인 거는 네. 5천만 원 이하 그렇죠.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월세는 400 정도 볼까요? 왜냐면은 여기는 또 대신에 학원가라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보되 한 건물에 또 몰리는 경우는 조금 지양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간 꿀팁이지만 이 주변에 이제 그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매출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분석이 가능해서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동선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미 학원가고 로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보통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학교 옆에 있으면 좋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학교보다는 사실은 집이 더 가까운 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과 더 가까운 공간이면 좋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이 좀 더 많죠. 그 그러네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이쪽이 많은 이유가 동선상도 그렇지만 좀 비싼 아파트들이 그러네요. 많아서 네네. 길 하나 건너는 것도 되게 주저하는 그러네요. 경우도 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보낼 때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라도 뭐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하도 지하 나름의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다면 지하라고 꼭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대치동 보면은 학원은 상층부에 있고 스터디 카페는 지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라도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위, 아래, 옆에 뭐가 있는지 네. 네. 그거를 직접 이제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피해야 되는 업종이 태권도, 복싱 이런 운동업이 위에 있거나 하면 소음이나. 울림, 소음보다 울림이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진동 네. 같은 건 어떻게 하기가 네, 조금 힘들어요. 소음은 좀 방지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음악학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동선이나 이런 로드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굳이 파악하지 않더라도 시간대별 이동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치면 되지만 소상공인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고 이 상권 정보에 대한 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 업종이라고 따로 빼져 있어요. 네. 그걸 체크하고 보면 이 반경 안에 몇 개가 있는지 그들의 매출은 평균이 얼마가 나오는지 네. 대략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이 가능하세요. 네. 대표님의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앞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스터디 카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네. 그 에듀와 테크를 결합한 곳이기도 하지만 네. 뭔가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뭔가 영감을 얻고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찾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휴일도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 시간을 갖는 직장인도 굉장히 많고 네. 항상 추가 수익을 위해서 고민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이제 어떠한 공간에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정액으로 끊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네. 자유롭게 내가 필요한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게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통합된 공간으로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조금 발돋움하는 게 이제 저희 이루밍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공간. 스터디 카페, 이 스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인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공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네. 매장을 이룰 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서포터를 해드리고 저희도 결이 맞는 분들과 함께 네. 성장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정말 그 사업을 키워나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10년 이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느끼는 거는 저는 유인 사업도 해봤고 이제 무인 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이런 솔루션 해결을 해드리는 부분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저희 이루밍과 뭔가 사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이제 저한테 뭐 궁금하시거나 요청 사항들 이런 것들 공간에 대해서도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또 그런 걸 들어드리는 걸 또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소통하면서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루밍, 우리 이정현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이루밍 브랜드 많이 한번 찾아주시고 가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